아 맞다, 하나 보여드릴 거 있어요. 네. 이걸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배우 박정민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지금 급하게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배민 광고인데 그쵸.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말하다가 시키면은 그렇죠. 다 끝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뉴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뭐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그냥 깔끔한 걸로. 보니까 좀 햄버거 좋아하시던데. 예, 햄버거로. 예, 좋습니다. 이따가 얘기할 건데 책 보면서 느낀 게 저랑 흡사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햄버거 시키는 이유가 치우기 귀찮아서.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 딱 깔끔하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막 시켜. 일단 시켜. 그럼 같은 걸로 하실래요? 이런 거. 치즈 막 2장 넣어. 대식가니까. 네, 푸드파이터니까. 매운 거 없나? 저 맵찔이라서 안 돼요. 이게 지금 진짜 빠르게 하는 거예요. 원래 호민형하고 풍경 있으면 1시간 걸려서 호민형이 다 끝내가지고 시키거든요. 그 오래 하시니까. 네. 8시간 방송하시도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도 있죠. 네. 역전 재판 이런 거 하실 때는 더. 제가 그러고 얘기를 아까 해봤는데 진짜 다 하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아니 그냥 되게 짜잘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것도 다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냥 구독 선물 해가지고. 이분이 배우님이었어요? 네. 여기 50개 있죠. 50개가 이제 배우님이. 이분이 그리고 이제 요즘 사는 맛 여기 글 음식 관련해서 쓰시는 거에서 저랑 호민이 형, 뭐 풍이 형 언급을 많이 해주셔서 또 카페 회원분들이 퍼서 날라주셨어요.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되게 감사하게 받고 하면서 이렇게 인연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배민에서 뭐 주간 배짱이 뭐 또 홍보도 있고 하면서 배우님하고 좀 인터뷰를 좀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됐네요.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이런 게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으니까 좀 추진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배민에서 오히려 중간에 나서서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 그래서 보면은 주간 배짱의 소개를 간략하게나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데요. 주마다 이제 뉴스레터로 이메일 입력하시면 구독하기 누르시면은 날라갑니다. 음식에 관한 뭐 어떤 글들이 막 날라와요. 재밌는 거. 뭐 이면수는 사람의 이름인가요? 뭐 라떼 급식은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키워드로 검색도 되고요. 그 여기서 이제 배우님이 연재를 했잖아요. 연재. 보면은 음식에 관한 글을 쓰는 건데 되게 많이 쓰셨어요. 5편? 5곡지. 네. 그래서 저거 쓴 거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5개 쓰셨는데 2개가 심벌풍. 여기 심지어 일러스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 한국인이라면 침투부를 보면서 먹으실 테니까. 이게 밥 먹으면서 보는 그게 뭐가 강점이에요? 왜냐면 딱 우선 밥만 먹으면 내 자신이 너무 외롭고 뭔가 먹기 위해 사는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현타가 오는데 쓸쓸하니까.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같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좋은데 딱 시간도 좋고 재밌고 밥에 너무 집중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오히려 보기 안 좋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더러운 얘기를 하도 하니까. 저는 그런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똥 얘기하셔도 그런 거는 전혀 뭐. 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배역이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뭐 트랜스젠더도 있고 뭐 독립운동가도 있었고 뭐 여러 뭐 있는데 일부러 안 겹치는 거 고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유독 다른 모습처럼 보이는 캐릭터들이 나온 영화가 잘 됐고 얘 이거 자꾸 자기 반복하네라고 하는 영화는 그 사람들이 잘 몰라. 배우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한 것도 있었는데 있죠. 재밌게 본 게 다 다른 거여서 그러면 이게 배우님이 의식이 돼요. 나는 새로운 걸 할 때 더 이게 좀 나도 재밌어서 막 더 하는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좀 더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좀 새로운 거 위주로 해야지 이런 느낌이 좀. 처음에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아니다. 나는 그냥 내가 재밌어서 이 시나리오가 재밌어서 한 거다. 근데 모르게 세뇌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런 거에 약간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세뇌됐네. 세뇌당해가지고. 세뇌된 거 인정하세요? 약간 그래요? 대인배니까. 대인배니까. 다 하죠. 뭐 상남자, 하남자 뭐 다 하죠. 아까 그리고 제가 쭉 봤는데 안 쉬세요. 연기 활동을. 매년 막 몇 개씩 계속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래요? 다들 1년에 뭐 한두 작품은 다 하시는 것 같고. 궁금한 게 그거 영화 한 번 찍는데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길면 뭐 한 5개월, 6개월 찍을 때도 있고 뭐 이제 좀 짧다 이러면 3개월에서 4개월. 그러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두 개 동시에? 네, 가능. 근데 이제 주인공들은 불가능. 주인공은 맨날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촬영장에 거의 매일 가 있어야 되니까 한 영화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염력이라는 영화를 했을 때는 조연이었고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를 했을 때는 주연이었는데 두 개를 같이 찍었었어요. 그럼 막 헷갈려서 다른 캐릭터 나오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혼나지. 좀 약간 삼류 코미디긴 한데 막 있잖아요 그런 거. 찰리 채플린 그런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막 옛날 막 코미디 같이.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요. 네. 최대 몇 개까지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작으면 작을수록 동시에 하는 작품 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3작품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뭐 이 작품에서는 제가 뭐 한 달에 한 이틀 필요해. 이 작품은 한 달에 뭐 한 10번 필요해. 그리고 이 작품은 안 필요해. 다음 달에 와도 돼. 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일하는 거는 한 달에 12일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있었고 제가 그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동주. 그게 처음에 흑백으로 나오길래 네. 좀 조정을 했었어요. 아, 텔레비가 이상한가 이러고요? 그 톤이 약간 미묘하게 그 흑백 느낌을 채도를 낮춘 건가? 채도를 낮춘 건가? 그렇게 해서 10분쯤에 느꼈어요. 아 이거 흑백이구나. 흑백이구나. 진짜 슬픈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몰랐던 사실들을 좀 알려주는 영화이기도 하고. 저는 진짜 윤동주 시인밖에 몰랐었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은 사실 그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은 윤동주로 들어가서 이제 송몽규로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덕을 좀 봐서 그 이후로 일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뭐 책 이야기를 뭐 잠깐 하면요, 집밥 내용을 보통 쓰셨어요. 네. 집에서 이제 배달 음식 이제 아무래도 이게 배민에서 또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배달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은 제일 제가 좀 되게 신기하게 느꼈던 게 연기를 하면서 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집밥이 먹고 싶으면 네네네. 엄마 역할도 좀 해가지고 상황극을 좀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좀 집밥 느낌이 나서 좋다. 근데 이거는 배우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거는 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몸부림? 외로워서? 외로움을 달래려는 몸부림. 네. 자주 하지는 않고요? 자주는 아니죠. 근데 이제 가끔씩 기분이 좋을 때 정민아 밥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네 잠깐만요 갈게요 이러고 이제 아저씨한테 음식 받는 거죠. 받고. 네. 그리고 딱 열면서 오늘은 김치찜이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갈게 하고 안 가야죠. 그렇지. 안 가고 엄마는 조금 더 하고 있어야지. 왜 안 와? 그래서 갔어. 근데 배달 안 올 때 해야 돼. 앉아 있는데 없어. 그치 없어. 이게 현실이지.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것도 해야 돼. 엄마는 안 와. 나 다 먹으면 와. 다 먹으면 와. 뭘 하고 계셔 계속. 그 K 엄마 맞아, 튀기거든요. K 엄마. 맞아. 맞아. 다음에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이거 개정판 나오면 조금 바꿔서 써야 되겠다. 그것도 하시고. 네. 근데 이렇게 배우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성격이 배우요? 막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 안 좋아하시는. 사실 이런 질문 엄청 받았어요. 엄청 받죠. 만화 왜 그랬냐고 저도 엄청 받았거든요. 그동안의 인터뷰에서 계속 얘기했던 어떤 사연들이 있어요. 뭐 어떤 특별한 순간들도 있고 뭐 드라마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내가 이거 왜 하고 싶었을까 어렸을 때. 왜 됐을까? 근데 사실상 공부가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도피. 네.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게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안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면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연기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원래는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 꿈을 심어준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고려대 중퇴하고 한예종 갔다고 하시는데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별로. 근데 저희 학교가 한 학년에 17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 한일고등학교. 전원기숙사. 가다 놓고 공부시키는 데예요. 아침 6시부터 거의 뭐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시키는 학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사실상 고려대를 갈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어요. 막 영화 공부하겠다고 좀 까불고 다녀가지고. 근데 그 한예종을 제가 시험을 고3 때 봤어요.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정신 차리니까 수능이 100일 남았어. 딱. 하고 우리 학교 전교 1등 하는 애보다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하고 1시간 더 공부하고 해가지고 100일 만에 점수를 좀 올린 거예요. 간신히 고대 입학. 왜요? 재수없어요? 좀 쉽게 말해서 그냥 공부 1등 아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기본 실력은 있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100일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했다. 아 그리고 이제 한예종으로 전과한 거예요? 한 번 시험을 더 봤죠 대학교 들어가. 그럼 고려대 입장에서 기분 나빴겠는데요? 기분이 나빠. 이 자식이 그 가까스로 교후해가지고 했더니 애초에 이쪽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 고대 얘기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고대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 어쨌든 그리고 저 때문에 한 분이 못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먹으면요. 저는 뭐. 맞다. 하나 보여드릴 거 있어요. 네. 이거 세트별로 다 있습니다. 이거 제가 최근에 말했던 건데 이거 패션 컨텐츠 진행할 때 네. 굿즈 중에 제일 난이도 높은 거라고. 이 얼굴이 저는 사실 이거를 그냥 입고 다니거든요 밖에. 근데 오늘 이거 호들갑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입고 다니는데 여기 와서 여기 온다고 입고 와서 보여주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겉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거 입고 나가면 아무도 이 옷에 대해서 말 안 하죠. 네.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의식을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마 말하면 괜히 또 피곤해지거나 실례일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촬영장에 엄청 입고 가요. 그러면 이제 막 그 최근에 끝났던 뭐 류승환 감독님 영화에 뭐 류승환 감독님, 김혜수 선배님 다 보셨겠네요 이거. 다 보셨죠. 근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배우는 관찰력이 좋잖아요. 100% 인지해줘. 이거 앞에다 이만큼 얼굴 하고 인지. 맞다. 흐린 눈으로 한 거군요, 그냥 이렇게. 아니 애써서. 그러니까 되게 수상한데 너무 수상하니까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네네. 굉장히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온 거 보니까 그 한 18개월 전부터 EBT였다고. 네네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영화 때문에 살을 좀 쪄야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루에 한 끼 뭐 이렇게 먹고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쪄야 되니까 하루에 6끼 이렇게 먹다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게 아직도 안 돌아오는 중. 그 글을 봤을 때 제가 진짜 공감했던 게 저랑 완전 테크트리가 똑같은 거예요. 저 옛날에 완전 깡 말랐거든요. 맞아요. 여기 글에 보면은 부모님이 그래서 살만 찌면 딱 좋겠다, 보기 좋겠다. 어른들은 살집 있는 걸 좋아하니까.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고 갑자기 아저씨 되고 나서 살이 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먹었는데도 먹다 보니까 양도 엄청 늘었어요, 제가. 그죠. 옛날에 조그맣게 못 먹었어요. 푸드파이터 됐거든요.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먹기 싫으니까 안 먹는 약이나 그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런 약이 있으면 나는 무조건 사 먹는다. 그죠? 네. 그리고 그런 시술. 있으면은 저는 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있었던 게 초록인간 수술이라고 있거든요. 네, 알죠. 영상 보셨어요? 네. 그 초록인간이 되는 대신에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고 식비도 안 나가고 화장실도 안 가도 되고 막 몸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편리한 게. 그때 마침 이제 첫 시행이라 정부에서 시술비가 5억인데 4억까지 내준다고 해요. 그럼 난 1억만 내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은 되게 비싼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면 식비를 뽑죠. 100% 뽑죠. 그러네. 얼굴 근데 초록색이 돼요. 엽록소를 깔아야 돼서. 얼굴. 그게 논리가 있어요. 그렇지. 광합성을 해야 염록도. 물 먹고 광합성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못하지. 초록인간 때문에? 네, 초록인간 때문에 못하지. 근데 초록인간만 안 돼도 저는 옛날에 굉장히 무례하게 연극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저보다 한 20살 많은 형님들 막 같이 했는데 자꾸 밥을 드시러 가신다는 거예요. 점심 드시러 가신다, 저녁 드시러 가신다. 그래서 제가 밥이 그렇게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본 거예요. 저도 나이가 어릴 때라서 왜 지금 배가 고파서 드시는 거예요? 나 의도는 알겠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비 콜라가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자주 드시는 거지? 나는 안 먹고 싶고 근데 어르신들 가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들은 일하려면 먹어야 된다 뭐 이제 이주의시더라고요. 되게 근데 친절하시네요. 설명을 또 해주시네요. 속으로 얼마나 열받으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초록인간 할 때 채팅창에서 아니 맛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그 소중한 감정인데 왜 그거를 나는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배가 불렀네요. 식비가 안 나가고 화장실 안 가고 시간이 얼마나 생기고 근데도 계속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초록색이 안 돼도 안 한다는 거야. 안 돼도 배가 불렀어 안 불렀어. 배가 안 고픈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밖에는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고파요. 광합성을 해야 돼요. 에너지가 기력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밤에 갑자기 배고파. 근데 햇빛이 없어. UV등 켜요 집에. 도마뱀 키울 때 하는 거 있잖아요. UV등 켜서.
이거 그거 배민 광고인데 왜 먹기 싫다고 하냐고 하는데 배민은 좋지. 이런 사람들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딜리버리 서비스가 참 좋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안 먹거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안 떠먹여 주면 이런 사람들은 저는 배달의 민족 늘 천생연분 등급이에요. 여기에 써 있는데 결제 내역이 다 우아한 형제들. 근데 책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 잘 안 봐요. 바빠서요? 아니면 그냥 취미가? 읽기가 싫어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그죠. 저는 심지어 책방까지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책을 잘 안 봐요. 너무 저자극이죠. 네. 그럼 책방은 하시다가 그만하셨어요. 네. 옷카페 아시죠? 네. 근처였어요. 아 그래요? 걸어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저 거기 제가 살던 데네요. 삭 있던 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거기 기한하고 살았어요. 삭 거기. 건너편이 저희 책방이었어요. 거기 제 친구 그 치킨집 했다가 망한 데. 책방. 근데 이거 인기 많았잖아요. 초반에 인기가 많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려가지고 심지어 저희는 밤 12시까지 하는 책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카페처럼. 북카페. 뭐 사가고 싶으면 사가고. 그 한 이유가 사람들에게 책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처음에 책방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서울에 집이 없어서 집을 구하다가 어차피 촬영 가면 집 비울 거 그냥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원래는 가정집에서 해서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공간으로는 안 된다 해서 옮긴 거죠. 들어보니까 저랑 또 다르네요. 뭐가? 저는 이게 귀찮아서 이게 그렇게 일을 안 벌리는데. 그러니까 저도 항상 벌려놓고 후회해요. 벌려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해놓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든 되긴 돼요. 근데 찌그러지게 돼요. 막 되게 쪼그라들어. 되게 흉하게 어떻게든 됐는데 흉하게 돼. 이상하게 돼요. 엉망이 돼버려. 나중에 뭐 그런 거 좀 같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책을 읽는 것도 그거지만 네. 유튜브 방 같이 보는 유튜브 그런 게 방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 유튜브 보는 방? DVD 방처럼. 그 식당에 침투부 그 뉴스 틀어주듯이 침투부 계속 나오고. 왜냐면 제가 그 구상을 했었어요. 침투부 같이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침투부 방. 카페인데 침투부 같이 보면 재밌. 괜찮겠다 그거. 그리고 요거 휴대폰 같이 작은 태블릿이 있어서 그냥 자기 보고 싶은 걸 보되 여기 옆에 식당처럼 하나 있었지. 어차피 영상도 더럽게 많은데 그냥 아무거나 나온다. 굳이 집에서 볼 수 있는데 왜 하냐고 하면은 그냥 같이 보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같이 보면 더 재밌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 벌리기 싫었어. 책방 시즌 2. 아니야. 시즌 2. 전무님도 2는 시즌 2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참고로 이게 광고입니다. 광고니까 주간 배짱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거 글이 올라왔어요 하나. 후배분이 예. 침철 씨 이거 박정민님 관련 썰인데 봐줘잉. 여기서 이 선생님 누군지 유추가 되나요?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팩트가 아닌 게 너무 많은데? 팩트가 아니라기보다는 기억이 왜곡된 걸 거예요, 저 친구가. 네. 뭐 어떤 부분이요? 우선 전 대장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TV를 볼 수가 없으니까 대장금을 못 보고 대장금 풀 시나리오를 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시나리오를 대한민국 영화 시나리오 전집이라는 책이 막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봤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게 왜곡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요. 왕왕 있어요. 여기 또 이것도 있어요. 알아요? 예. 볼까요 말까요? 보셔도 됩니다. 저는 아까 봤는데 시작하기 전에 새로 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때 이미 학교를 안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고등학교 안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자랑하려고 갑자기 나와서 남겼어요. 호들갑 떨려고. 총무는 뭐 하는 건가요? 돈 받는 거죠. 근데 저는 과대를 맡아놓고 군대를 갔어요. 그럼 누가 과대를?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근데 과대인데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갈 때 제가 그 사물함 열쇠들을 보조키들을 다 갖고 간 거예요. 그럼 공지는 누가 해주고? 모르지. 이제 저는 그냥 군대에 갔고 휴가 나왔는데 난리가 나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난 그 열쇠가 다 어딘지 모르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잘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을걸요? 뭐 어떻게 됐겠죠. 뭐. 채팅창에 패급이라는데. 이런 거 재밌다. 그러니까 제가 저 때 제 인생에서 가장 나댈 때. 그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나중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해가 그 기억에서 아예 삭제되는 것들. 저 때 막 4개 머리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저 안산에서 태어났어요. 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다녔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이후로 어디로 가셨어요? 상계동 갔다가 분당으로. 그러면 다른 87이라고 하셨죠? 86년생들이랑 같이 갔으니까. 그러면은 저랑 4학년 차이 나니까. 그쵸, 네. 그때 제가 안산에 4학년으로 근데 4학년 2학기 끝날 때쯤 이사 왔어요. 그럼 같은 시기엔 없었구나. 교대했네. 그러네. 터치하고 보내드리고 그랬네, 내가 그랬네. 안산을. 그랬네. 그러면 내가 그거네. 2대 박정민이었네. 눈이 좀 비슷해요, 실제로. 눈이. 맞아. 약간 개슴치레한 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제 배민 주간 배짱이 그 주간으로 나오는 그 좋은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음식에 관한 에세이나 글 보시면 참 좋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사실. 배짱이도 배짱인데. 이즈모더 마우스에 나온 요즘 사는 맛이라고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팔고 있거든요. 이게 그 주간 배짱에서 연재됐던 에세이들을 모은 거예요. 네. 글은 계속 뭐 쓰세요? 근근히 쓰는데 다음 달 말 아니면 다다음 달 초에 또 요런 책이 한 권 더 나와요. 여러 명이 쓴 책.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한이 들어와서? 네. 이것도 제한이 들어와서 한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이거는 제가 왜 하게 된 거냐면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제한이 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잘 안 하거든요. 제한이 와도 그냥 힘드니까. 근데 그때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요식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써가지고 내 친구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하겠다 했는데 이 책이 나오기도 전에 그 가게가 망했어. 네.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것도 그 좀 의뢰가 들어와서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의뢰가 들어와서. 그러면 그 이유는 생각 안 해보시고? 그래서 원래는 안 쓴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 책 그냥 안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평생. 근데 요즘에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나올 수도 있겠다,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애초에 배우는 좀 책 읽는 걸 좋아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시나리오가 이만한데? 시나리오는 또 시나리오 나름이고. 만화 좋아하는 거랑 또 책 좋아하는 거 다르지. 그렇죠. 근데 배우들이 뭐 책을 안 보더라도 뭔가 창작물을 계속 집어 넣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영화를 보든 만화를 보든. 그거는 하는 거잖아요, 배우들은.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이런 방송으로 좀 채워요. 왜냐면 어쨌든 영화에 나오는 등장 인물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법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뭐 말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될 텐데 근데 사실 세상 가장 자연스러운 건 이런 인터넷 방송 아니면 뭐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이런 것들이 진짜 자기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 말투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그 채팅창에 나온 얘기인데요. 지옥에서 그 짜증 연기가 혹시 영향을 줬을 수도 있나? 막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있었을 수 있어요. 있었을지도. 그게 무의식적으로 근데 진짜로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제가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나 이거 약간 침착맨 따라한 것 같은데. 잠깐만 나 이거 약간 박명수 씨 따라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영향 주고받고. 그 말투들을 제가 막 써요. 하도 보니까. 연기할 때는 이렇게 뭐 발성 같은 거 공부하죠? 네, 뭐 하는데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엄청 신경을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발성에. 말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발성에 신경을 쓰면 또 조금 달라지니까 저는 발성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안 좋아서기도 하고 발성 자체가. 저는 막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발성이 좋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노래하실 때나 뭐 그럴 때 일부러 막 약간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 얘기 많아요. 일부러 하는 거냐? 왜 웃기려고? 아니면 뭐 민망해서 그렇게밖에 못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발성이 안 좋은 거죠. 그게 다르게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DNA가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에 어렸을 때 뭔가 기믹으로 컨셉을 잡았는데 그게 자기를 잡아먹은 건지 그게 궁금한 거.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도 웃기기 싫은데 웃기기 싫은데 끝나고 나면 웃겨져 있어요.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노래도 다 들으셨겠구나. 네, 그럼요. 이게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음이 안 올라가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어떻게든 내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못해서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더 슬프게 만드는 거는 원래는 잘하는데 저렇게 부른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간간이 올라요. 아 원래 되게 잘하는데 일부러 웃기려고 저런다. 나 그거 봤는데 나 그거 보고 진짜 빵 터졌는데 소맘님께서 카페에 글 올린 거 중에 노래하시는 스타일이 되게 좋았다고 자기는 정직하게 부르는 게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누구 스타일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아직도 콩깍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소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안 씌우면 그렇게 느끼기가 그러니까요. 아직도 깊이가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비혼주의자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방송을 보면서 심지어 저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짚어드릴게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결혼이 막 싫고 이게 아니야. 뭔가 일 벌리기 싫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면 사라지면 사라지니까 그냥 이렇게 쭉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의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그 세 분 다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침펄풍. 그죠. 그리고 막 결혼 얘기하시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결혼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그 영상 진짜 좋아하거든요. 주호민 작가님 그 비혼주의에 대한 모음집 그거 저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런 농담을 나도 하고 싶다. 그러려면 결혼을 해야 할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완성되겠네. 네. 완성시키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뭐 마무리 짓까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책 요즘 사는 5곡지 쓰셨어요? 네, 5곡지 제가 중간에 제가 쓴 것도 있고요. 이제 이거는 주간 배짱이라는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구독 시스템의 어떤 매거진이라고 해야 되나? 주간 배짱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냥 신청하면 그냥 그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와요. 돈 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책으로 냈는데 반응 괜찮아요? 반응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그리고 그게 있어요. 주간 배짱이에 없는 글이 한 꼭지씩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책을 사야만 볼 수 있는 글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물러갈까요? 네. 배우님 모시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진짜 뭐 수다 떨다 그냥 끝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하시고 뭐 시청자분한테 뭐 한 말씀 하시고. 이렇게 항상 같이 채팅창에서 이렇게 채팅을 남기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여기 놀러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계속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 박정민 님이었습니다. 트위치 닉네임은 비바일 시네마. 영어로 비바일 시네마입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괜찮으시면 구경 좀 하다 가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분들의 허락이 또 구경하시고 노노그램이나 할래? 노노그램 하세요. 노노그램 하는 거. 구경. 사실은 오늘 제가 인터뷰 끝나고 뭐 할지를 생각 안 했었어요. 괜찮은 게 없어요. 애매해. 그러네. 노노그램 하세요. 저는 오체분 시대요. 말로 오체분 시대.